우리가 숙제 그러면 언제 할까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저녁 먹고 나서 이따가 놀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쟤 분명히 밥 먹고 나면 졸린다고 할 텐데 라는 생각에 아니야. 너 그때 하면 졸리잖아. 그쵸. 아이 입장에서는 왜 엄마는 내가 하려는 거 다 방해하고 뭔가 맨날 잔소리야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일단은 한번 아나운서 엄마의 누가 연구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책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제목이 되게 혹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제가 인스타에 이걸 올렸는데 제목 때문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있는지 그런 말들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학교에서 사실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뭐 연애 문제, 친구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특히나 이거 공부에 대해서 좀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으로 초등감정사용법이라는 책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뭔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아이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 어쩌면 내가 이전에 봤던 이런 고리들이 공부로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게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생활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회생활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굉장히 수많은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다양한 성취를 경험하거나 뭐 성장을 경험하고 뭐 갈등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아이들이 뭔가 자신이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거나 좌절되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나만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막 손을 들고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되게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짝꿍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순간 제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가 못한다고 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쉬는 시간에 또 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이 공부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겪는 감정들이 다양한 관계로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거의 뿌리에는 어쨌든 공부에 대한 게 있었고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책에서 모든 아이는 사실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하려고 하면 일단 공부 싫다고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 엄마 나는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너무 여유 부리고 이러는데 얘도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나요?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 책에서도 썼듯이 모든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가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질문해 주셨던 부분은 이 아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존재의 유무로 우리가 좀 바라봤는데 이거를 존재의 유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한 파란색을 한 5초만 찾아보시겠어요? 파란색. 저기도 있고 여기 청바지 그리고 여기 카트, 빗자루 이런 식으로. 그럼 파란색을 찾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노란색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겠어요? 아니요. 잘 안 나죠. 왜냐면 우리가 파란색을 찾아야지라고 우리가 막 찾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그런 부분만 계속 눈에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이 행동을 보니 어쩌면 이거는 너가 되게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알아봐 준다면 아이들도 자기 마음 밭에 사실은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좀 물을 뿌려주고 중점을 주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부모들은 사실 부정적인 거에 더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젠가 조금은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막 안 하려고 도망가는 그런 게 훨씬 크게 그쵸. 느껴지니까 진짜 그 파란색과 노란색 예시를 생각하면 좀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우리 아이가 그럼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3가지 욕구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욕구 3가지가 네.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의식주라는 이야기를 그쵸. 굉장히 네.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네. 좀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을 좀 북돋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발견한 3가지 동기가 바로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네. 관계성 욕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네. 조금 잘 높여주기만 하고 잘 네. 키워주기만 한다면 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뭔가 좀 잘 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겠다,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게 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럼 이 3가지만 잘 욕구를 맞춰주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쵸. 일단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자율성 욕구예요. 네. 근데 이 자율성 욕구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뜻부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자율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자유랑 조금 헷갈리시는데 네.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면은 뭔가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네, 그쵸. 너가 다 정하고 자율에 너가 다 맡기는 알아서 해. 거죠.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자율성의 뜻은 뭐냐면은 네.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이걸 또 조절하고 싶은 욕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기준이 있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자율성의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도와줘야 하냐면은 네. 이 아이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연령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딱 신생아 때는 뒤로 눕히지도 않잖아요. 네. 숨 막힐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들과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가 다 옴짝달싹 못하게 아이들을 그쵸, 처음에 그쵸. 막 꽁꽁 싸매고 네.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점점 크다가 아이들이 기어가기 시작하면은 엎드려 있거나 그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 네. 대신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네. 조금 조심하게끔 하죠. 네, 위험하거나 이렇게 좀 더러운 거는 맞아요. 우리가 부모가 막죠.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초등학교로 가게 된다면 아이가 그건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 그때는 우리가 조금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세워준다면 네. 어렸을 때는 울타리가 네. 아이 기준으로 되게 네. 좁게 세워졌다면 이 울타리의 범위가 조금씩 네. 넓어져야 되는 게 네, 이 네. 자율성을 우리가 제대로 존중해준다라고 네. 소개를 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렇게나 한번 해봐가 아니라 울타리를 부모가 같이 정해주고 그 네.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맞아요.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아이랑 이렇게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 기준을 세울 때 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네. 뭐가 좋은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숙제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해야 되고 그쵸, 바로 밥 먹기 해야죠. 전에 예. 해야 되고 자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나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은 예.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구나, 네. 괜찮구나, 네. 내가 더 편하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한다면 네. 저는 경험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 그러면 언제 할까라고 하면은 네.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네. 저녁 먹고 나서 이따 놀고 나서 놀고 나서 자기 네. 전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쟤 분명히 밥 먹고 나면 졸린다고 할 텐데 네. 분명히 자기 전에 하면 짜증을 낼 텐데 네. 라는 생각에 아니야. 너 그때 하면 그쵸, 졸리잖아. 그쵸. 개입을 그냥 딱 벌써 하죠. 그렇죠. 예. 바로 개입을 하죠. 근데 아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이 입장에서는 왜 엄마는 내가 하려는 거 다 방해하고 뭔가 맨날 잔소리야 이렇게 네. 좀 나갈 수 네.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일단은 한번 지금 하신 것처럼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내려놓고 그래? 그러면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아이들은 좀 까먹어요. 잘. 그거는 이 네. 아이들의 발달에서는 네, 네. 지금 아이가 자기가 뱉은 말 계획한 거를 쉽게 네.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겠죠.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쓰는 거죠.
목표를 네. 오늘 하루에서 내가 언제 놀고 얼만큼 놀고 밥은 언제쯤 먹고 숙제는 언제 하겠다, 네. 언제 씻겠다라는 네. 걸 아이가 계획을 스스로 하고 네. 그거를 잘 눈에 보이게끔 네. 붙여주고 네. 그 다음에 시간에 맞게 우리가 그걸 체크는 해줄 수 있죠. 지금 몇 시쯤 됐네. 네. 그럼 이제는 뭐뭐 할 시간이네. 네. 라는 거는 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저녁 먹고 나서 나의 예상처럼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졸리다고 네, 하거나 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죠. 너가 밥 먹고 하면 이게 졸려서 숙제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밥 먹기 전에 해보는 게 네. 좋겠네. 근데 이때 말투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거 봐. 엄마가 맞아요. 뭐라 그랬어. 아까 진짜 하자고 했잖아. 지금 너 맞아요. 피곤한 거 다 그것 때문이야. 너의 잘못된 판단.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감정이 그런 마음은 들지만 맞아요. 이제 유지하면서 그쵸.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또 아이가 네, 까먹고 계획을 또 그렇게 세워요. 네. 저녁 먹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그쵸. 네.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나? 그때 밥 먹고 너가 되게 졸려해갖고 네. 좀 짜증이 났었는데 네. 그러면 너 되게 숙제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근데 또 그런다고 하면 또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 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나 밥 먹고 너무 졸려, 피곤해.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대처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밥 네. 먹기 전에 해보자라고 네. 하고 그 상황을 해결할 때는 네. 우리가 아이랑 대척점이 돼서 네. 너 거 봐. 네. 엄마 말 들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네. 나가면 그거는 싸움 모드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녁 먹고 하면 얼마나 졸려, 얼마나 피곤해. 우리가 이 숙제를 빨리 끝내버려야지, 빨리 재밌게 놀고, 네. 빨리 푹 자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숙제를 후다닥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네. 뭐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같은 좋다. 편이 네. 돼버리는 네. 그렇다면 아이는 사실은 짜증은 날 수 있거든요. 네. 누구나 짜증이 나요. 네. 내가 막 해야 되는데 막 졸리고 피곤하면. 근데 그 짜증나는 감정을 엄마한테 풀지는 않아요. 그거를. 왜냐면 우리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 그쵸.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 그래, 하기 싫지. 우리가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마도 피곤하다, 저녁 때니까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아이 초등학교 숙제 때문에 고민한 엄마들을 보면 그냥 일단 안 해가게 하지. 이 실패의 경험을 그럼 아이가 학교 가서 혼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막상 초등학교에 가니까 그런 일은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이가 어쨌든 약간은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경험에서 얻는 게 네네. 있으니까. 그럴 때 학교에 안 해가는 것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거 정도는 부모가 컨트롤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여기선 아이의 성향도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아이가 되게 인정 욕구가 강하고 네. 선생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네.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네. 만약에 결국에는 아내가 갖고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담임선생님에 대한 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학교 생활도 재미없다라고 아이들이 네. 특히 저학년에는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혜원이라고 했을 때 제 이름으로 혜원이가 숙제를 안 해가면 네. 선생님이 우리 혜원이 숙제할 줄 알았는데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되게 속상해하실 것 같고 아쉬워하실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네. 해주는 거죠. 그 선생님에 대한 감정까지도. 네. 누가 누구죠? 그러면 또 아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걸로 신뢰감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서로 이렇게 믿는 마음은 너무 좋은데 아이가 되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막 답안지 답을 다 베껴왔는데 너무 티가 나. 네. 막 식이 없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미 떠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안 떠들었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믿어줘야 하는 건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이것도 아이가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네. 그것도 믿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의 신뢰를 해야 되는 영역이 네.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고 믿어줘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거짓말을 결국에 행동을 하긴 했지만 네. 멋지지 못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갈등했을 것이다. 라는 걸 일단 믿어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갈등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멋지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선택하긴 했지만 네. 이 아이는 앞으로는
자기가 행동을 바꿔서 조금 더 멋있고 네.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주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거 너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얘기를 해야지 덜 혼날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히 얘기했다가 부모님이 너무 화내고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또 들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신뢰감을 줘야 될 거는 엄마 아빠는 너가 여기에서 솔직한 게 더 중요해. 숙제를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가 정직하게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그럼에도 좀 주저한다면 혹시 너가 지금 되게 긴장하고 걱정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걱정되는 게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래도 뭔가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아니면은 혼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엄마가 지금 약속을 하겠다. 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번에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면 엄마는 너가 숙제 안 한 것보다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끈기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좀 솔직하게 최대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99% 혼날까봐 아니면 약간 좀 신뢰를 잃을까봐 그런 게 두려워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날 것 같네요. 이러다 서울대 가겠어. 너무 잘한다. 그쵸. 막 이러다가 천재. 1등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아이들에게는 과하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